내가 알고 있는 일본 문화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을 믿지 않아요. 일본인들은 남에게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저 낑낑대고 가져가는 모습을 제 뒷자리 사람들은 다 같이 지켜봤거든요. 교토의 전차 문화는 제가 간 날 만난 사람들이 이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교토는 자기 공간이 확실하더라고요. 다리 벌린 거 보세요. 일본 대학교 다니는 한국인이면 외국인이면 당장에 등록금이 기본 반절 감면됩니다. 그리고 일본에서 외국인 학생한테 주는 민단에서 주는 장학금 되게 많습니다. 제가 공대 다니면서 등록금 면제 못 받고 민단에서 장학금 못 받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. 일본 대학교 나서 취업 안 된다 이러는데 최소한 국립 지방대 나와도 갈 곳 후드럭 빡빡입니다. 일본인들이 만 30살쯤 되면요. 입사 7년, 8년 차 정도 됩니다. 그럼 이때 일본인들의 연봉이 보통 700만 엔, 800만 원이 넘어가요. 맨날 월급 20만 엔 언저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이게 신입사원들 입사 초기만 이렇다는 거. 일본에서 우울증 걸린 거요. 절대 회사에서 안 잘립니다. 최대 1년 반에서 2년까지 일본 정부 및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월급 70% 보장해 줍니다. 회사에서는 월급 70%, 보험금 받아. 이러면 회사 다녔을 때 월급 이 정도로 받으면서 주택론 갚아가면서 그 버텨요. 지금 일본 여성들도 육아휴직 2년이고요. 2년간 월급이 80% 받고 있어요. 나한테 피해 안 오면 최소한 룰을 지키고 있으면 상대방이 뭘 하든 내버려 두는 게 일본입니다. 먼저 상대방이 개인적인 이야기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요.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저 또한 일본인에게 개인적인 생활에 관해서 참견하거나 뭔가 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근데 저의 앞집 할아버지는 자꾸 침범하려고 그러니까 앞집 할아버지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. 저 사람이. 교토 여행은 우연이었지만 연속적으로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. 일부러 제가 순화하면서 영상을 올렸던 거거든요. 저의 신칸센 표를 제 발밑에 떨어진 거, 그 떨어뜨린 거는 제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요. 내가 알고 있는 일본 문화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을 믿지 않아요. 맨날 하는 유비사시코쇼, 일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. 일본 철도원들만 이 유비사시코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사무직도 합니다. 저의 회사 경리는요, 영수증 처리할 때 영수증에 써 있는 금액하고 컴퓨터에 정산한 그 컴퓨터 화면의 금액하고 맞는지 이 유비사시 합니다. 일본 사시는 분들이라면 일본인들의 그 문화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요.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. 이게 손으로 확인하면서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거든요. 저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저런 일본 사람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. 그게 저는 삶의 여유가 예전에 비해서 없어져서 생긴 것 아닌가. 복도를 끼고 떨어진 사람이 손을 뻗어서 낑낑대고 줍는 거 저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이 다 지켜봤습니다. 표 확인도 안 하고 자기 포켓에 집어넣는 거 다들 쳐다봤어요. 제가 제 표라고 달라고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주더라고요. 제가 어그로 끄는 것 같아서 자기 표라고 생각해서 가져갔다는 말 했지만 그런 말 한 적 사실 없고요. 일본인과 말하던 영상을 음성 처리 제가 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잖아요. 저는 일본 문화를 알고 일본어 하실 줄 아시는 분은 제가 한번 순화한 걸 이해해 주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. 저 일본 분이 제가 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표를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본인 표 있는지 제가 확인시키는 거거든요. 들어보세요. 본인 표 있으세요? 라고 제가 말하잖아요. 나중에 또 이게 무슨 말 나올지 모르니까 본인 표 있는지 확인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. 저는 개찰구를 통과한 영상이 있어서 제 표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이게 한번 사용한 거니까 저분이 뭘 어떻게 하질 못해요. 이 신칸센 표가 제가 탑승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사용이 끝난 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회사에 일본 애한테 신칸센에서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일본 사람이 이거
반절은 유용한 표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아직 나갈 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절은 유용한 표잖아요. 신칸센의 자유석에 있는 표를 쓰리하는 소매치기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. 자세한 이야기는 혹시나 또 어그로성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만 이야기해보면요. 그거 아시나요? 일본의 신칸센은 탑승권이 있고 입장권이 따로 있습니다. 이 플랫폼까지만 올 수 있는 표가 있어요. 지금 300엔 정도만 내면요. 플랫폼까지만 와서 친척이나 가족들을 환송할 수 있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. 그럼 저 표를 가지고 반절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. 자세한 건 그냥 추측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더 솔직히 하고 싶었던 건 일본인들은 남에게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저 낑낑대고 가져가는 모습을 제 뒷자리 사람들은 다 같이 지켜봤거든요. 제가 눈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다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어. 당연히 일본 문화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.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은 끼어들지 않습니다. 그냥 귀만 쫑긋하고 듣고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. 일본에서는 자기 일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. 남에게 기본적으로 일도 기대했으면 안 됩니다.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기대하면 안 됩니다. 교토의 전차에서 등짝 한 대 맞은 거요. 저는 이거 처음 경험하는데 솔직히 신칸센의 해프닝보다 더 이상합니다. 교토의 전차 문화는 제가 간 날 만난 사람들이 이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교토는 자기 공간이 확실하더라고요. 제가 차마 첫 영상에서는 올리지 않았는데요. 다리 벌린 거 보세요. 나고야에도 이렇게 다리 벌린 사람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 내가 나고야에 뭐 1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직 못 만나 볼 수도 있는데 교토는 참 특이했어요. 저는 교토 좋아합니다. 저도 교토 사랑하고요. 그래도 대나무 숲에서 해프닝은 상대방이 사과라도 했으니까요. 근데 바퀴벌레나 곤충이나 저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 곤충이 내 얼굴에 달라붙는 기분은 좋은 게 아닙니다. 별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전차 안에서 한 대 맞은 것보다 놀란 건 더 놀랐죠. 근데 후쿠오카는 조만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. 그리고 후쿠오카는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젊고 패셔너블하고 활기차. 다 오샤레 하더라고요. 나고야 사람들은 남들 눈치 신경 안 쓰고 다 자기 제멋대로입니다. 아, 이게 좀 옷 입는 것부터 비싼 옷, 싼 옷 이런 거를 떠나서 옷 입는 것부터 조금 이게 좀 구시대인지 좀 개성이 좀 난달라. 이 나고야 사람들은. 나고야는 다른 말로 하면 좀 구두쇠. 구두쇠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. 저는 반일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. 저는 친일도 하지 않아요. 저는 제가 경험한 일본의 사회에 관해서 그냥 이야기하려고 그래요. 3, 4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관해서 노 재팬을 외칠 때가 있었거든요. 그 노 재팬을 외치고 있을 그때 저는 일본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. 일본 대학교 나와서 취업도 못 한다는 그런 개뻥 소리를 시청자들이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항의하고 했던 그때가 일본 대학교 다니는 한국인이면 외국인이면 당장에 등록금이 기본 반절 감면됩니다. 국립대 다니면요 한국 사람 한 학기에 120만 엔, 130만 엔 내면 됩니다. 120만 원, 130만 원만 내면 한 학기 등록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. 이게 25만 엔, 24만 엔 그렇습니다. 그러면 반절이면 한국 돈으로 130만 원, 130만 원도 안 된 돈으로 한 학기 다닐 수 있어요. 그리고 일본에서 외국인 학생한테 주는 민단에서 주는 장학금 되게 많습니다. 저는 이제 공대 다녔기 때문에 공대에서는 장학금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. 제가 공대 다니면서 등록금 면제 못 받고 민단에서 장학금 못 받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. 일본 대학교 나서 취업 안 된다 이러는데 최소한 국립 지방대 나와도 갈 곳 수두룩 빡빡입니다. 제 지금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. 지금 리크루팅을 지방 사립대 가서도 리크루팅을 해요.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
상장 회사인데도 사람 못 구해서 그러고 있습니다. 월급 적은 거요? 들어와서 제가 3년, 4년만 버티라고 100번, 1000번, 10,000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일본 대학교 나오면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. 저는 일본에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. 제 나이 또래에서 일본에서 학부를 다닌 사람은 진짜 한국에서 부자만 가능했습니다. 왜냐면 저 때는 거의 20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도 지금 환율이 100엔에 900원대? 이게 아니고 100엔에 막 1200원, 1300원 하던 때고 IMF 직후이기 때문에 환율도 환율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에 학부생이 정착을 하려면 바로 입학할 수가 없어요, 일본은. 일본으로 학부 입학을 하려면 고등학교 때 일본에 유학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1년간 도쿄 이런 데서 어학학교 다니면서 일본의 학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. 그 당시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, 그 집 자체가 되게 부자인 거죠. 저처럼 서민이 봤을 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받았던 2024년, 25년 지금보다 20년 전에 받았던 혜택이 더 많습니다. 일본에서 장학금도 그때 더 많이 줬어요. 문무성 장학금 석사 저 18만 엔, 박사 20만 엔 받았어요. 그 당시에 18만 엔, 20만 엔이면 삼성, 현대 신입사원 월급보다 더 많이 장학금을 받았어요. 이런 장학금 혜택 이야기 안 하잖아요. 이런 등록금 면제 혜택 아무도 이야기 안 할 겁니다. 연식이 좀 된 사람으로서 제가 받았던 혜택은 저의 후배들도 받길 원해요. 이상한 소리에 혹 해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, 정말 절호의 찬스가 될지도 모르는 걸 놓치지 마세요. 일본에서 대학원 다니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현대, 삼성, LG에서 리크루팅 와서 우리 회사 들어와 달라고 합니다. 지금도 리크루팅 오는 거 알고 있고요. 그 예전에는 일본 시내 한 중심가에 데리고 가서 최고급 식당에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우리 회사 좋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. 저는 지금도 일본 대학원 나와가지고 한국에 취업하는 거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해요. 일본인들이 만 30살쯤 되면요. 입사 7년, 8년 차 정도 됩니다. 그럼 이때 일본인들의 연봉이 보통 700만 엔, 800만 원이 넘어가요. 맨날 월급 20만 엔 언저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이게 신입사원들 입사 초기만 이렇다는 거. 그 이후로 그냥 수직적으로 계속 30대 초반에 그 700만 엔, 800만 엔까지 꾸준히 오릅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게요. 나이 먹고 이직을 했어요. 근데 내가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을 했어요. 그러면 직급은 낮아질 수 있는데요. 호봉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. 일본에서 현재 일손이 딸린 것도 있고 예전부터 일 못한다고 잘리는 일이 없습니다. 저 당장에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멘탈 아웃됐다고 그래서 절대 잘리지 않아요. 저도 한때 멘탈이 아웃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회사 쉰 적이 있어요. 일본에서 우울증 걸린 거요. 절대 회사에서 안 잘립니다. 최대 1년 반에서 2년까지 일본 정부 및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월급 70% 보장해 줍니다. 그러면 각 개인이 들어간 보험, 종합보험, 뭐 실손보험 있을 거 아니에요? 교통사고 나면 병원 가가지고 입원해 있으면 일벌로 보상받잖아요? 이게 똑같이 산업재해식으로 인식이 되니까 회사 안 나간 일수만큼 자기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나옵니다. 회사에서는 월급 70%, 보험금 받아. 이러면 회사 다녔을 때 월급 이 정도로 받으면서 주택론 갚아가면서 그 버텨요? 제가 들어가 있는 주택론은 회사 안 나가는 기간 동안에 3개월 이후부터는 주택론도 면제됩니다. 멘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보장이 있다는 것.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한국 상황은 제가 많이 모릅니다. 지금 일본 여성들도 육아휴직 2년이고요. 2년간 월급이 80% 받고 있어요. 한국도 저출산 때문에 뭐 많은 혜택 이런 거 있잖아요. 일본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. 일본의 혜택도 알아보시고 처음에 일본의 월급 적은 거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. 신입사원 월급이 적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신입사원들의 월급도 많이 좋아진다는 거.
일본의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바이바이.